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글로라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적게 되니 낯설기도 하고 긴장도 되네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여자로 돌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는 돌싱녀라니, 누가 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보이시죠?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던 전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성적으로 느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항상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연애할 때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어요. 서로 회사도 각자 잘 다니고 있었고 주말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만났을까요? 저희 서로 30대 초반 즈음이었기에 자연스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결혼 준비로 모든 게 빨리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월급은 제가 더 많았고요. 집안 차이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났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입 밖으로 남편과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리저리 결혼한 언니들한테도 들어보니 굳이 재산을 다 밝히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항상 남편하고 월급이 비슷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돈 관리도 제가 하기로 했었기에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고요. 절대 그 돈을 뒤로 따로 쓸 생각은 없었고 제 가정이 생기게 되었으니 나중에 모아둔 돈을 남편이나 우리가 필요할 때 또는 아기가 생겼을 때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신혼생활이 시작되겠구나. 화려한 인생 2막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죠. 남편에게서부터 형이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히 저는 얘기를 듣지 못했었어요. 결혼 전에 잠깐 배웠을 때는 깔끔하고 괜찮은 분이라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겼고요. 굳이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불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더군요. 자세히 이야기를 듣게 된 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가족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였어요. 아구, 우리 민경이 왔니? 여행은 고되지 않았어? 우리 아들도 고생했다. 수고 많았어. 이제 푹 쉴 일만 남았네. 어머니, 여기 작게나마 선물 준비해 왔어요. 너무 작은 거라 부끄럽네요. 오다가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엄청 곱네. 고마워. 우리 장남도 너희들 엄청 기다렸잖니.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며느리도 잘 들였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어머나 정말요? 아주버님 것도 당연히 사왔죠. 이렇게 민경이처럼 예쁘고 싹싹한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괜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시끄럽게 일만 커지고 집안 쑥대밭 만들고. 우리 장남 불쌍해 죽겠어. 저놈이 미주알 고주알 말은 안 해도 속이 엄청 상할 거라고. 왜 아니시겠어요. 아주버님 마음으로는 엄청 속상하시겠죠.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전에 걔가 거짓말을 입에 탈고 살았어. 우리 아들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네. 딴짓을 하네. 어쩌네. 우리 장남 좀 봐라. 어디 그런 걸 할래야? 가정에 충실하고 얼마나 잘한다고. 그리고 싸움이 커져서 억울하게 이혼당하게 된 건데. 참나. 증거도 다 조작해서는 이거 어디 청원 올려도 모자를 판이라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방송사에도 제보를 하려고 했다니까. 그러게요. 저도
들으니 마음이 안 좋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상황이 꼬이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꼬이더라고요. 주변에 좋은 여자분 계시면 꼭 소개라도 시켜드릴게요.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조작된 증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이혼을 당한 듯 보였어요. 다른 사람 같아서는 아득바득 우기면서 인정 못하고 꼭 승소하려고 할 텐데, 깔끔하게 이혼하신 것을 보니 속 시끄러운 일들은 싫어하시나 보다. 그냥 시원시원하고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던 것 뿐이니 정말 진심으로 속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 진심으로 안타까운 건 저였습니다. 아주버님에게 그렇게 마음 쓸 때가 아니었죠. 이 모든 게 사기 결혼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남편은 큼지막하게 사고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시작은 남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마. 뭐라 하지도 마. 알겠지? 빨리 약속해. 응? 뭔데, 여보? 뭔 일 있어? 뭐 샀어? 아, 알겠다. 게임기 샀구나. 여보가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 나 일 그만두고 싶어서. 일을? 아니, 왜? 뭐가 잘 안 됐어? 멀쩡한 일을 왜 갑자기 그만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왜 여보, 말을 해봐.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건데? 아니, 내 친구 상호 알지? 그 횟집 장사하는 애. 응, 알지. 우리도 오다가 나 몇 번 보고 인사했었잖아.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 코로나도 끝나서 사람들이 엄청 몰린대. 새벽까지 북적북적 하더라. 이번에 만났을 때 나보고 장사해보라고 괜찮다고 적극 추천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고깃집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어떨 것 같아? 그거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도 카페하고 빵집해서 망한 애들도 많은데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아? 아니, 어디에 하게? 신도시 쪽으로 하려고. 나만 믿어, 민경아. 내가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나 자신 있다. 내가 옛날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던 놈이야. 사람 몰리고 하면 매출도 반은 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야. 그거 차릴 돈은? 돈은 어떻게 하게? 장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 한 달이라도 생각 좀 해보고 하는 게 퇴직금이라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한번 해보지 뭐. 절대 망할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돼.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장 소리는 한번 듣고 죽어야지. 남편은 갑자기 고깃집을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에서 워낙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봤던지라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남자는 사업이라며 꼭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졸랐고 저는 그렇게 한번 믿어주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 인생에 후회 없도록 밀어주고 싶기도 했어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고깃집을 휘황찬란하게 열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더군요. 새벽에 장을 직접 볼 때도 있었고 오전에는 항상 재료 정리도 했고 다른 분들의 뒤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남편이 코피 흘리는 걸 봤을 때도 바로 그때였어요. 고깃집을 크게 오픈하니 손님들은 더 많이 찾아주셨고 매출도 그만큼 더 잘 나왔죠. 그렇게 한 두세 달을 했을까요? 슬슬 손님은 떨어지게 되었고 매출도 당연히 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힘들어하기 시작하더군요. 똑같은 생활을 하기 힘들다며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해지기 시작했고 재료 준비도 소홀했고
알바생들도 대충 뽑기 시작했으니까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정말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고깃집을 한 1년 정도 했는지 1년도 못 했는지 남편은 그 후로 힘들어하면서 술만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며 노하우도 없었지 않냐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고요. 그땐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단 망한 고깃집의 돈은 제 돈으로 거의 회복했습니다. 제 남편이니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급한 불을 우선 꺼야 했으니까요. 저는 일을 2배로 늘리면서 수입을 늘리며 남편의 마음이 빨리 나아져서 다시 일을 시작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은 또다시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저에게 하더군요. 민경아, 혹시 지금 여윳돈이 얼마나 있어? 몇 천 정도는 있을까? 갑자기 무슨 여윳돈? 나 지금 고깃집 그거 해결하느라 없지. 그렇겠지?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치네. 또 뭔데? 어? 아니, 내 친구 놈이 진짜로 제대로 된 곳을 알려줬어. 내가 거기 투자하면 2배는 무조건 보장한다던데? 한번 볼래? 내 친구한테 얘기라도 들어볼래? 너 오늘 시간 되지? 뭐? 투자? 여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망한 것도 내가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줬잖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공사장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했고 가정이 있으면 가장으로서 책임이라도 있어야지. 2배 보장한다고 하면서 무슨 투자를 하래? 여윳돈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너 말대로 가장이니까 내가 회복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너 돈 여유 있지? 내 고깃집 돈 다 갚아준 거 보니까 너 돈 많잖아. 숨겨둔 돈이 있거나 친정에도 돈 있는 거잖아. 술만 먹다 보니까 제대로 생각이 안 돌아가? 숨겨둔 돈이 내가 있긴 어디 있어. 친정에 돈이 있어도 그게 왜 너 거니? 아무튼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혹시 했다가 안 돼서 돈 다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내 얼굴 볼 자신 있고? 그럴 리가 아예 없다고. 완전 확실한 거라고. 너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건 100%야. 2배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다니까?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이 되어서 나온다고. 좋은 투자인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재산을 더 크게 늘려준다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다 이렇게 돈 버는 거 몰라? 싫다 했어. 내 주변 젊은 애들 다 열심히 일해서 적금 모으더라. 해도 너 돈으로 해서 망하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그리고 너 결혼한 거 잊지 마. 남편은 갑자기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고깃집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두고 못 보겠더군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은 왜 죽기 살기로 직장을 다니고 왜 돈을 악착같이 모으겠어요? 투자에는 100%라는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계속 남편을 뜯어말리니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계속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편도 들어주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했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은 채 결국 사고를 쳤더군요. 민경아, 나 어떡해? 어떡해? 그때 너 말을 들을 걸.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한다고. 너 투자했지? 그때 그거 투자한 거지? 응. 억지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그 돈 다 날렸어. 나 어떡해. 친구 놈은 그 돈 가지고 날랐고 나 사기당했나 봐. 연락이 안 돼. 무조건 2배라고 했는데 무조건. 아이, 나 이제 어떡하면 돼. 이거 사기 맞지? 나 지금 사기당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사기까지 당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지 말랬잖아. 여자 말 들으면 반이라도 간다던데. 왜 너 맘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꼬이게 만들어? 나 일도 2배로 늘려서 하는 거 몰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 다 못 끝내서 밤도 새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집에서 돈이나 까먹고 있으니 진짜 미치겠다. 왜 그러니? 진짜 미안해. 정말 확실할 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진짜 급한 불만 꺼주면 안 되겠니? 네가 알아서 해. 사고 친 걸 왜 나보고 해결하래? 남편은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한심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되더군요. 요새 이런 남편을 참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저는 계속해서 수습을 해주니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제가 대신 갚아준 돈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슬슬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가요. 마음이 떠나버렸으니 회사 끝나고도 집에 들어가기 싫기 시작했고 억지로 들어가서는 집안일도 하곤 했죠. 남편은 반대로 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던 중 더 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 문제였죠. 예, 민경아,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얼굴 보고 얘기할 것 같아서 집에 좀 들르라 했다. 우리 장남 없을 때 얘기해야 하는 거라서. 네, 어머니? 무슨 부탁이신지. 우리 아들 고깃집 망한 것도 투자로 사기당하고 하는 것도 우리 민경이가 다 수습해 줬다며? 고맙다.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니? 이렇게 서로 돕고 하면 복이 온단다. 우리 민경이가 조금 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남한테도 돈 좀 보내주는 게 어떻겠니? 돈이요? 아주버님께요? 그래. 아니 우리 아들이 이혼한 건 알고 있을 거고 아이 지금 억울하게 돈도 뺏기고 변변한 직장도 하나 없는데 너희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 아들은 그렇다 쳐도 민경이는 좋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하니까 어려움을 서로 돕는 거란다. 난 우리 아들도 서로 힘들 때 도우라고 하면서 키웠다. 어머님, 저희가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남편 돈 갚기도 벅차요. 저 그 돈 갚겠다고 일 2배로 늘려서 하고 있는데 몸도 체력도 말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아주버님께 용돈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건 힘드세요? 이 늙은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너희는 젊으니 앞으로 돈 벌 일도 많잖니. 젊을 때는 사서라도 고생한단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이럴 때 도와주면 또 아니? 우리 장남이 대박나서 나중에 너희 힘들 때 도와줄지. 그렇게 사람 힘들 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얼마 전에는 내 앞에서 울더라. 돈도 없고 힘들다고. 안쓰럽지 않니? 정말 눈물 나서 혼났다. 어머님, 죄송한데 그 돈 드릴 수 없어요. 아주버님께 용돈까지도 챙겨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지요. 아들 돈도 갚아줬으니 아주버님한테 용돈 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미리 해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보내라고요? 아들 2명을 저보고 뒷바라지하라는 말씀이세요? 하시려면 어머님이 낳으셨으니 어머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죠. 참, 진짜 화가 나네요, 어머님. 가만히 남편 뒷수습 해주니 만만하게 보셨어요? 너 말 다 했냐? 한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너가 계속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을 것 같니? 언제까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것 같니? 어머님, 저요.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로또 1등 당첨돼서 제 수중에 몇십억이 들어와도 그거 아주버님한테 용돈 못 드려요. 스스로 일자리 알아보고 일하라고 하세요. 어머님한테 와서 돈 때문에 힘들다고 우는 거 나이값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강하게 마음 먹으라고 동생한테 손이라도 벌리면 가만 안 둔다고 혼내셨어야죠.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어디서 가르치려드냐? 젊은 애가 버릇이 없어서 힘든 형 도와주려고 용돈 주는 게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된다고요, 어머님. 젊은 애한테 빌붙지 말고 그럼 제대로 혼자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려 부르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버님께 용돈을 보내라뇨? 나중에 들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걸 왜 해야 하죠? 그럼 저는 남편이 사업 망한 뒷수습도 해야 하고 아주버님도 용돈을 보내줘야 하며 시어머니 용돈도 챙겨줘야 하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든 채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가뜩이나 변호사를 알아보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부탁까지 듣다니 하늘에서 이혼을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해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는데 남편도 왜 형한테 돈을 줄 수 없냐고 저한테 또 묻더군요.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용돈을 주면 어떻겠냐면서요. 몇 개월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면서. 저는 남편이 아무리 믿고 사고를 쳤어도 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도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하루에 2번은 전화가 와서 저에게 계속 용돈을 붙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못 보낸다 했더니 자기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시더군요. 전 이 상황에서는 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 뻔하니 보내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화를 많이 내시면서 끊으셨고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 전화만 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는 계속 냉전 상태였고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로는 변호사님이 조언해준 대로 모든 전화를 녹음했고 저는 그렇게 점점 이혼할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제 차는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 저장되는 기기가 아니어서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고 영상을 보려 하는데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가 녹음되어 있더군요. 제 차를 쓸 때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대화한 듯 보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대로 적을게요. 아들, 민경이 정말 용돈 보낼 생각 없어 보이디? 네, 단호해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해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계속 내가 달달 볶으면 지가 무슨 방도가 있어? 이혼녀라도 될 거야? 그건 또 펄쩍 뛰면서 싫다할 거다 아마. 참나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용돈 하나 보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안 그러니? 너랑 비슷하게 벌었으면서 일 2배나 한다고 유세 부리기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민경이한테 위자료를 두둑히 받는 건 어떻겠니? 대충 이혼 사유 책 잡아서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말이야.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독한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돈 100만 원 하나 못 해주는지. 제 돈도 대신 갚아주고 있다고 제 앞에서 얼마나 유세 떠는지 아세요? 비 맞춰주느라 혼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먹혀요.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요. 여자가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서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거냐? 첫째 때도 개판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지밖에 모르는 애 하나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 거야? 형 저렇게 우는 거 보고서 가만히 있을 거니? 제가 민경이 명품 가방 몰래 팔아서라도 돈 붙일게요. 그냥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을까요? 워낙 가방도 바꿔서 매니까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절대 모를 거예요. 제가 형을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잘해보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렴.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저는 충격을 받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굳은 채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그 대화 내용만 반복해서 듣고 있었죠. 저보다 나이 많은 다 큰 어른의 용돈을 주지 않는 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요? 배려심이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혼할 수 있게 책 잡아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드는 건 어떻겠냐는 어머님의 말도 화가 났지만 그렇게 독한 여자인 줄 몰랐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배신감을 느꼈죠. 저런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겠다며 평생 믿고 살겠다며 다짐한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자책도 많이 했고요. 이 모든 내용은 복사해서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었고 변호사님께 미리 보내도 두었어요. 변호사님도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같이 화도 내주셨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여서 많은 부부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없이 이혼을 도모하는 모자는 또 처음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제 몫이겠죠? 제 남편이라면 정말 말한 대로 제 명품 가방을 몰래 팔 것도 같아서 매일매일 제 가방을 수납해두는 곳을 날짜별로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시간까지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요. 이 상황에서 가방이 없어지면 티가 딱 날 거라고 생각했고요. 혹시나 가지고 다니다가 차에서 잃어버렸다고 할까봐 싶어서 차 내부 블랙박스도 날짜별로 녹화해서 정리해두기 시작했어요. 이도 모자랄까 싶어서 백수인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 사고를 칠까 남편 몰래 집안 CCTV를 설치해두기도 했고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모아두어야 한다길래 최대한 많이 제 결백을 주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명품 가방 중 하나가 드디어 귀신같이 없어지더군요. 어? 여보, 혹시 내 명품 가방 그 갈색 못 봤어? 금색이랑 섞여 있었던 건데. 아, 아니 어디 갔지 이게? 못 봤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항상 칠칠 맞게 다니더니.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여기 옷장에서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방이 없어지냐고. 그것도 제일 비싼 거. 그럼 뭐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차에다 둔 거 아니야? 그걸 아예 꺼내질 않았다니까. 아예 차에 갖고 가질 않았다고.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가 어디다 뒀겠지. 아니 그냥 봤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정리한다고 또 어디다가 따로 빼놓은 거 아니야? 너 거를 내가 왜 정리해?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며 손사래를 쳤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간 틈을 타서 집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출근한 사이 이리저리 가방을 들어보더니 제일 비싼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찍혔더군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간 거다라고 할까 싶어서 주변 중고 판매글들을 모두 찾아보니 제 가방이 딱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워낙 저는 가방을 깨끗하게 매는 탓에 새 제품 같았는데 정말 새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팔더군요. 그 돈은 아주버님에게로 보내졌겠죠. 이제 저는 화도 안 나는 상황에 도달했고 오히려 더 침착해졌어요. 증거는 거의 80% 정도 모이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일이 더 쉽게 풀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에게서 온 전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경아, 잘 지냈어? 안 그래도 연락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연락을 하네. 결혼식도 못 가고 미안해. 사는 게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결혼식 못 온 사람 많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남편이랑은 잘 지내? 사진 보니까 형도 있는 것 같던데 맞나?
아니, 뭐 좀 물어보려고. 응, 맞아. 아주버님 한 분 있어. 아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 아주버님이 아는 사람 같아서 내가 예전에 갔던 결혼식 신랑 같더라고. 내 친구의 친구랑 결혼했었던 이혼했지, 지금? 어? 정말? 맞아. 이혼했어. 어머나,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근데 말이야, 혹시 왜 이혼했는지 들었어? 뭐, 대충, 뭐,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이혼당했다고 하던데. 돈도 안 줘도 될 거 줬다고? 무슨 소리야? 정말 그렇게 말하지? 외도해서 이혼당할 뻔했다가 여자가 한번 봐줬었거든? 봐줬는데도 편력이 심해서 각각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한 4번 정도 폈다더라. 지금 전 와이프 돈도 다 못 갚았대. 엄청 찾고 있는가 보던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숨어버렸다고. 시댁도 진짜 어마어마했다던데. 돈 내놓으라고 시어머니도 매일매일 전화 오고 집을 찾아와서는 닥달했다더라. 그 여자도 집이 좀 잘 살았거든. 돈에 미친 집안이래. 너한텐 안 그랬어? 뭐? 그게 정말이야? 어, 너 결혼식 사진 보고 긴가민가 했어. 난 너가 이유라도 알고 있나 해서. 참, 진짜 상종 못할 집안이네. 나 정말 몰랐어. 그 와이프였던 분 번호 좀 알려줘. 내가 알려주게. 제 친구는 제 결혼식 사진에 아주버님 얼굴 보고 긴가민가 하다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어머님께서는 불쌍해 죽겠다고 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감싸던 장남의 실체가 이런 거였죠. 한 번도 아니고 외도를 4번이나 하다니요. 돈도 못 갚고 잠수 타서 도망치고 있던 주제에 저보고 용돈을 달라고요? 이제야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렸고 아주버님의 전부인 번호도 저는 받아서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얼마나 전전긍긍 힘들지,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통화해보니 제 연락을 엄청 반가워했고 고마워했어요. 저는 지금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곧 이혼할 생각이 있다고 말해주니 그럴만하다며 지인이었으면 무조건 말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곧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회사가 시끌벅적하더니 회사 동료가 저에게 와서는 누가 저를 찾고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나가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회사까지 내가 찾아와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남편하고도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시댁까지 갈 생각을 못했네요. 웃을 기분은 아니라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왔다. 너가 얼마나 잘난 데서 일하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필요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남이 집에 찾아왔었다. 힘들다면서. 아니 내가 너였으면은 100만 원은 무슨 안쓰러워서 500만 원이라도 나눴을 건데. 어쩜 넌 그렇게 매정하니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이 아무리 말해도 넌 귀뚱으로 듣지 않는다면서? 현금이라도 지금 줘. 무슨 500만 원이에요. 5천도 줄 생각 없다니까요? 어머님이야말로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뭐? 이게 진짜 회사에서 크게 망신당하고 싶어? 현금이라도 조금 주면 내가 알아서 우리 장남 챙겨주겠다고. 가족끼리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정말 가족끼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차라리 어머님 친구한테 돈을 빌리셔서 주세요. 저를 죽여서 통장 훔치는 거 아니면 제 돈이 아주버님께 넘어갈 일 없을 겁니다. 뭐라고? 너 이혼녀 만들어줄까? 이런 세상에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험한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순간 저는 이제 때가 왔다 싶었어요. 모든 증거도 다 모였겠다. 아주버님의 이혼에 대한 실체도 알았겠다. 전 부인이랑 연락도 된 판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겠다 싶었죠. 그럼
몇 개월 챙겨 드릴 테니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는 각서 써달라고 해주세요. 만나서요. 그건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 이혼은 무섭지? 한 번 살 거 참고도 살고 그러는 거야. 바로 우리 장남한테 말아마. 봐라.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으면 우리도 얼굴 붉힐 일 없었잖니. 우리 둘째랑도 얼른 화해하고.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지영 챙겨줬다고 좋다고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바로 어머님과 약속을 잡았고 전 부인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두었어요. 장소와 시간까지요. 이제 저는 폭탄을 터트릴 일만 남은 거예요. 약속 시간은 다가왔고 만나기로 한 카페에는 모든 시댁 식구들이 나와 있었죠. 남편, 아주버님, 시어머니 모두 다요. 시어머니는 방긋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다가 쓰면 되니? 종이에다가 쓰면 될까? 뭘 쓰시게요? 어? 돈 준다는 각서 쓴다고 했잖니. 제가 왜요? 저 이혼 서류에 사인하러 온 건데요. 설마 제가 진짜 돈을 줄 거라 생각하셨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요. 저 이혼한다고 말하러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당황하더군요. 뭐, 민경아, 왜 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가 이혼하고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네 집 돈 주러 들어왔어? 내가 너 챙겨줬을 때 정도껏 했어야지. 내 명품 가방도 중고로 팔고 그 돈도 형 줬니? 너 그거 가지고 나간 CCTV도 다 있어.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 들어? 어머님도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으세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현금을 내놓으라뇨. 깡패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엄마한테 와서 계속 울고만 있지 말고 지금도 돈 받으러 쫄래쫄래 쫓아나온 거 보니 앞으로도 알만하네요. 뭐예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거 아니에요? 어디서 손윗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요? 예절부터 다시 배우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할 말이 더 있으신 분이 계시대요. 그리고 어디서 예절 운운하세요. 저한테 돈 받고 싶으시면 예의를 차리셔야죠. 그 순간 아주버님의 전부인이 덩치 좋은 남자인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고 시댁 식구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왜? 왜 놀래? 귀신이라도 봤어? 어머님, 왜 놀래세요? 오랜만이죠? 돈 받으러 왔어요, 제 돈. 아니, 너가 여기 어떻게, 재수 씨가 여기 부른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왔어. 왜 그렇게 놀래? 못 볼 거 봤어? 참 세상 좁더라. 그렇게 잠수 타고 돈 들고 튀더니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네? 반가워. 잘 지냈지? 한참 찾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내가 연락을 못했어. 내가 많이 늦었지? 상황이 뭐? 너가 어떻게 또 얌체같이 굴지 몰라서 오늘은 덩치 좋은 친구들 좀 데려왔어. 빨리 돈 갚는다는 각서 써주라. 너 얼굴 오래 보기 힘들어서. 너 주소랑 핸드폰 번호랑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없어져 봐. 그땐 바로 감방 갈 줄 알아.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던 아주버님은 제 돈을 받으려는 각서를 쓰러 와서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게 되고 만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빨개져서 터질 것 같았고 남편은 혼란스러운 얼굴을 한 채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지? 여보. 자, 변호사분들 이제 오셨네. 저분들이 다 우리 증거 가지고 계셔. 내 돈 얼마 갔는지, 너랑 어머님이랑 차에서 전화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괜히 책 잡아서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 했던 거 다 알고 계셔. 추하대. 아,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두 백수 아들 다시 열심히 키우세요. 이혼 서류도 곧 갈 거예요. 바쁘시겠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여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그런 실수를 다 하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부터 바로 일 시작할게. 현장 일이라도 빨리 시작할게. 우리 애기도 가지기로 했잖아. 어? 제발.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갚을 돈도 아직 멀었는데. 그게 본심이겠지. 아직 갚을 돈 많다는 거. 애기는 무슨 애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사람 만나. 그리고 꺼져. 민경아, 이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못난 모습 보인 것 같구나. 그냥 한번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부탁하마. 내가 이렇게 빌게.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서 치가 떨려요. 당신들은 제 인생의 최대 오점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진짜 이혼 서류를 보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엉엉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거면서 왜 이혼을 시켜줄까라고 하며 협박을 했던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재판에서 저는 승소를 했습니다. 제 증거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의 뒷수습을 해줬던 게 가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신 갚아줬던 돈들도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되었고 위자료도 넉넉히 받게 되었고요. 가방을 훔쳐다 판 것도 따로 추가로 고소도 했습니다. 사실 할까 말까 했었는데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전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서 3명 모두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돈을 갚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계속 술독에 빠져 산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아들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혼이 너무 큰일 같아 보여 혹시나 내가 무너지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얼른 탈출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환해 주시며 저를 이해해 주셔서 더욱 여유 있게 잘 지내고 있고요. 좋은 분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호감을 쌓아가고 있답니다.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미래에는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가정 내 평안하시길 빕니다.